나도 힘들어, 얘들아. 진짜요? 아, 나 박제시켜. 이번 거는 박제를 시킬 거야. 안돼요. 나 위하는 척 하지 마. 이거를 위에 지워주세요. 나 위하는 척 하지 마라. 어디, 너 언제부터 나를 그렇게 위했다고, 선생님 피곤하니까 일찍 맞춰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나 이거 그대로 남길 거야. 진짜야. 나중에 카페 봐. 나 그대로 남길 거야. 나 한담 하는 사람이야. 선생님 전화 오는 거 감상했지. 내가 모르고 있잖아. 그 부분을 묵음 처리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올려가지고 카페에 나와 있다. 저희 학교 애들이 쌤 전화번호 알아요. 그 왜 알려주는, 알려주는 게 아니라 과학한 애들이 봤는데 있어가지고. 그 내가 왜 수열 처음 얘기할 때 의미 있는 규칙성 설명할 때 내 전화번호 가지고 막 이거 다음 빈칸에 들어갈 숫자가 뭘까요? 해가지고 냈는데 생각해보니까 나한테는 의미가 있지만 너네한테는 의미가 없다. 쌤은 딸의 생일을 하든지. 안 되지. 차라리 날 희생하지. 쌤 차라리 그러했다고 해명하세요. 자, 그게 더 이상하다. 그게 더 웃기겠죠? 자, 얘들아, 다시 앞으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모르는 모르는 저는 엄청. 자, 24페이지에 그 2번하고 3번이 있는데, 동그라미 2번과 3번인데, 3번 일단 번외로 치고요. 요거는 등차술의 합공식으로 적용해보면 전부 다 공식 나옵니다. 뭐, 3번의 기역, 니은, 디귿은 어떻게 써? 첫 항이 1이고 공차가 1. 니은은 첫 항이 1이고 공차가 2. 디귿은 첫 항이 2고 공차가 2. 됐나요? 그렇게 해보면 다 공식 만들 수 있는 게 등차술의 합공식으로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 너무너무 자주 쓰는 거니까 그냥 외워두도록. 알겠죠? 자, 우리 2번 할 건데, 자, 이거는 오늘 수업 초반에도 얘기를 했지만 번외로 별도로 사실은 외워줘야 되는 거야. 근데 너네 아예 그냥 이렇게 그 교재에 보면 이렇게 큰 2번으로 제목이 되어 있잖아. 그치? 여기 제목에다가 얘들아 형광펜으로 색칠을 쫙 해. 형광펜으로 이렇게 딱 색칠을 해. 알겠지? 색칠해서 이건 한번 언급은 꼭 하자. 요렇게 하자. 요렇게 뭐라고 쓰냐면 얘는 등차 수열이든 등비 수열이든 아니면 일반 규칙성을 가지는 수열이든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그런 관계다. 라고 기억을 해 줍시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용어를 하나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가 문자를 바꿔서 뭔가 대입을 하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값 대신에 식 전체를 통째로 대입하는 걸 보통 뭐라고 부르니? 뭐라고 불러, 그런 거를? 대답하려고. 치환이라고 하거든. 문자 대신에 식 전체를 한꺼번에 바꿔 쓰는 거. 치환이라고 하잖아. 근데 그 치환의 개념을 얘들아 단순히 문자만 바꿔서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뭐까지 바꾼다? 얘들아 합공식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뭐야? 항의 개수야, 개수.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대입이 그냥 문자의 값을 바꿔 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값을 바꿔서 쓴다는 거는 뭐도 같이 바뀐다? 항의 개수도 같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차례차례 대입하면서 소거되는 패턴으로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런 거를 우리 나중에 축차 대입의 원리 이런 식으로 배울 거야. 점화식 할 때 그런 식으로 배울 거야. 자, 일단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제목은 여러분은 교재에 있고요. 자, 일반항 AN 그리고 합 SN 사이의 관계라는 내용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아무런 컨셉, 아무런 부연 설명 없이 그냥 SN이라고 써놓으면 얘는 그냥 우리가 약속을 한 거야. 기본적으로 뭐다?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다라는 게 묵시적인 약속인 거야. 암묵적인 약속인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여기 컨셉에 보면 요렇게 있을 거야. A1은 S1이다라는 조건식이 밑에 나와 있을 거야. 맞니? 자, 이거 의미를 내가 써줄게. 문구로 써줄게. 색깔펜으로 너네 뒤에 부연 설명만 적어. 자, 실질적인 초항. 첫 번째 항이야. 실질적인 초항은 누구다? S1이다. 라는 의미인 거야. 이 조건이. 자, 이거는 내가 여기 지금 잠깐 비워놨는데 요렇게 지금 우리 교재는 요렇게 두 개 묶음 형태로 조건식이 나와 있고 여기 잠깐 비워놨는데 얘들아 내가 여기다 뭐라 쓸 거냐면 그냥 비운 거 아니야. 다 의도를 아주 큰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봐봐. 자, 이 AN과 SN 사이의 관계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될 거 아니야. 맞니? 그러니까 이게 출제가 되면 출제 유형 중에서 빈출이 높은 형태는 뭐냐? SN을 N에 대한 식으로 조건식이 주어지는 거야. 이런 조건식이 주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등차수열이나 등비수열의 일반적인 컨셉에서 첫 항 주고 공차 줄 테니까 일반항 얼마 구해라. 뭐 첫 항 주고 뭐 아니면 뭐 세 번째 항하고 뭐 다섯 번째 항 줄 테니까 그거 연립해가지고 첫 항도 구하고 공차도 구하고 뭐 공비도 구하고 해서 뭐 14번째도 구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단 말이야. 알겠니? 근데 지금 얘는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문제 유형은 누구를 먼저 주는 거야? SN식을 먼저 주는 거야. SN식을 먼저 주는 거야.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이론적으로 AN을 먼저 나중에 찾는 거라고. 그럼 이런 느낌이야. 여기 이제 조건이 나오지. S의 N 마이너스 S의 N-1이 뭐다? AN이다. 우리 교재는 이게 바꿔서 쓰여 있을 거야. 그게 뭐냐면 내가 구하고 싶은 게 AN인 거야. SN을 먼저 주고 내가 AN을 구하고 싶었던 거야. 그게 AN을 어떻게 구할래? AN을 어떻게 구할 거야? 아, SN에서 S의 N-1을 뺄 거야. 그러니까 얘를 먼저 준다는 얘기야. SN이 먼저 주어지는 형태. 그래서 여기에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써놓는 거야. 생각해봐 얘들아. 수열의 기본은 항의 규칙성, 항의 개념이고 이 n-1번째라는 것이 0번째나 마이너스 1번째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n이 1 들어오거나 뭐 0 들어오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n 자체가 2보다는 커야 최소 얘가 1항부터 성립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 의미는 이제 뭐야? 이 의미는 그럼 뭐겠니 얘들아? 자, 주어진 SN에서 맞지 그지? 변형된 SN이 주어지니까 N 대신에 N-를 대입해서 치환하듯이 대입해서 쓸 거 아니야. 변형된 S의 N-1을 빼면 맞니? 그러면 누가 나온다? 이론적으로 구한 AN을 구한다 이 얘기인 거야. 근데 이 이론적이란 말이 중요한데 이 AN은 일단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무조건 성립이야. 근데 문제는 이 N이 1일 때, 즉 이론적으로 구한 A1이란 얘기야. 그래서 이 이론적으로 구한 A1과 아까 이거 있지 이거 그게 이 식이 주어지는 중요한 힌트인 거야. 이론적으로 구한 A1과 원래 처음부터 주어졌던 그 SN에서 구했던 S1 그 값이 어떻게 되어야 같게 되어야 그래야
요게 무슨 의미일까? 요렇게 묶어 놓는 의미가. 그래야 뭐다? 이게 수열 AN이 몇 항부터? A1항부터 어떻다? 규칙성을 가지는 수열이 되더라 라는 의미인 거야. 알겠어? 윤철 필기하니? 멍하게 있으면 안 되는데 빨리빨리 따라 적어야 돼? 아니면 너도 사진 찍어서 나중에 옮겨 적어 봐야 되고. 근데 여기 똑같은 게 필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응. 근데 이거 여기 있으면 이런 문구, 이런 문구, 이런 문구는 안 돼 있는데? 저희 방학 때 아, 그렇지. 맞네. 생각해보면 그러네. 제가 이거 스트레스 줬어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고요. 해주고요. 맞다. 우리 특강 때 한번 진도 다 했었잖아. 그런데 왜 잘 모르지? 어려워가지고. 알겠다. 나도 순간적으로 나 처음 가르치는 것처럼 생각했네. 쟤는 나한테 배우는 게 처음이지만.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고요. 됐죠? 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아마 선생님이 같은 방식으로 설명을 했을 거야. 이 SN과 일반항 AN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된다. 자, 여기서 이제 이것까지 했는지 모르겠네. 선생님이 항상 차근차근 가르치는데 일단 여기까지는 기본이고 이제 여기서 봐봐.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공식처럼 외우는 그런 형태의 수열을 지금 몇 가지를 배우고 있는 거니? 두 가지 배우고 있잖아. 누구랑 누구야? 등차랑 등비를 배우고 있잖아. 맞지? 그래서 등차나 등비는 AN, SN, 중항 이렇게 다 배우고 있잖아. 그걸 증명 과정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이제 매번 그렇게 유도하는 과정을 써가지고 내가 식을 세울 수는 없으니까 자주 쓰는 것은 공식처럼 외워서 쓰는 거고. 맞니? 그러면 얘네들의 일반적인 성질을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에서는 어떻게 쓸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야. 알겠나요? 자, 보세요. 정리할게요. 여백, 밑에 여백이 많으니까 여백에 쓰자. 자, AN, SN 관계에 대한 이론을 누구에게?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적용을 시켜보자. 됐나요? 자, 1번. 자, SN이 AN 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C 꼴로 주어질 때 SN이 AN 제곱 플러스 BN 꼴로 주어질 때 느낌 오지? 얘들아 둘 다 몇 차 함수? 둘 다 2차 함수꼴. 그런데 첫 번째 경우는 뭐야? 상수항이 있는 2차 함수꼴. 두 번째는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꼴. 자, 둘 다 일반항은 뭐가 된다? 둘 다 일반항의 수열은 뭐가 된다? 등차 수열이 된다. 근데 얘는 2항부터 규칙성을 가지고 얘는 첫 번째 1항부터 규칙성을 가진다. 그러한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칠판이 부족하다. 조금 앞으로 당겨서 써야 될 텐데. 됐나요? 정리 잘 하세요. 요렇게 등차 수열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딱 보고 이거는 그냥 1항과 S1과 이론적으로 구한 A1이 같아질 거다. 이렇게 이제 그냥 기억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이거를 얘들아 지금 내가 다 써서 보여주면 좀 힘드니까 시간도 좀 부족하니까 잘 봐. 아까 우리 이 컨셉대로 하면 이렇게 쓸 거 아니야? SN이 AN의 제곱 플러스 BN의 플러스 C라고 했다면
S의 n-1은 A의 n-1의 제곱 플러스 B의 n-1 플러스 C 꼴이었을 거야. 맞냐 안 맞니? 이해가 됐니? 그래서 얘를 뺀 거라고. 요렇게. 맞지? 그래서 내가 아까 그 얘기도 했는데 지금 여기선 있잖아. 봐봐. 결과에 대한 패턴으로 식으로 썼으니까 이렇게 준 거잖아. 등차수율은 우리가 뭘 했어? 원래 처음에 할 때도.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가 되면 등차수율 합공식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처음에 등차수율 파트에서 할 때. 근데 이 컨셉을 아까 내가 그 얘기 했잖아. 항의 개수까지도 설정을 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아까 내가 말만 하고 한번 보여주진 않았는데 이런 느낌이야. 봐봐. SN이라고 하면 1번부터 그러면 A의 2번, A의 3번 이런 식으로 쭉 더해서 A의 n-2번, A의 n-1번 마지막으로 A의 n번까지 더한 게 SN이라고. 그러면 S의 n-1이면 뭐겠어? A의 1번, A의 2번, A의 3번 해가지고 얘는 무조건 시작이 어디부터? 1부터 시작하는 게 암묵적인 약속이라고 했잖아. 맞지? 그지? 그러니까 1번부터 끝항이 어디까지인 거야? A의 n-2번, A의 n-1번까지가 끝인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얘들아 이 두 개를 어떻게 빼준다라고 하면 소고 되니까 S의 n S의 n-1이 다 소고되니까 그래서 뭐만 남는 거야? AN만 남는다. 이렇게 온 거라고 원래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항의 개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컨셉. 그런 유형이다. 근데 이 컨셉을 요렇게 식으로 나타낸 거일 뿐인 거야.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게 일반항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한 거다.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빼보면 실제로 이렇게 빼보면 생각해봐. AN제곱이 빠질 거 아니야. 최고차항이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럼 몇 차항만 남겠어? 1차씩만 남겠지. 그러니까 이걸 뺀 게 AN이라고 쓰는 게 우리가 1차식으로 나오겠다. 1차 함수로 나오겠구나. 그래서 이게 등차 수열은 맞아. 등차 수열은 맞는데 이게 상수항이 있으면 원래 주어진 SN에서 구한 S1과 그 다음에 이렇게 AN을 이론적으로 구한 AN에서 1 집어넣어 가지고 구한 이론적으로 구한 A1이 달라진다고. 이 상수항 때문에. 그래서 1항부터는 규칙성이었고 1항 따로 있고 2항부터 등차 수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첫 항부터 그냥 다 등차 수열인 거야. 알겠지? 기억하시고. 그럼 등비 수열도 같은 맥락에서 계산할 수가 있다. 자, SN이 A 곱하기 R의 N제곱 플러스 B꼴인데 이건 요거 하나만 쓸게. B꼴인데 요거 결론만 쓸게. 요거는 이때 A 플러스 B가 0이면 됐나요? 그렇게 되면 이게 A1 1항부터 규칙성을 가지는 무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있잖아. 봐봐. 이런 느낌이야. S의 N이 A의 R의 N 플러스 B야. S의 n-1이 A의 R의 n-1이고 B는 똑같아. 이렇게. 맞냐 안 맞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요렇게 두 개를 빼면 상수항이 다 날아가거든. 이렇게. 그럼 A가 똑같잖아? 그럼 이렇게 묶어가 A로 묶어내고 R의 n승에서 R의 n제곱에서 빼기 R의 n-1제곱을 뺀 게 요게 지금 일반항 AN이에요 라고 한 거야. 맞냐 맞니?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1 집어넣을게요 한 거야. 여기다가 1 집어넣을게요 한 거야. 그럼 얘가 어떻게 돼? A에다가 R의 1제곱 마이너스 이거 1 빼기 1이니까 0제곱 되겠지? 0제곱은 1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전개해서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AR에다가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온 거야. 그게 실제 SN에다가 1 집어넣은 거, 여기다가 실제로 S1으로 집어넣은 거, 요게 지금 뭐야? 이론적으로 1 집어넣은 거잖아. 이론적으로 구한 AN에서 1 집어넣은 거잖아. 거기에 실제 S1이 뭐야? AR 플러스 B가 된 거야. 한마디로 AR 똑같고 마이너스 A와 B가 똑같다 해야 된다는 얘기야.
A와 마이너스 B가 똑같다. 반대부로 똑같다. 그래서 마이너스 B가 이항을 하니까 A 플러스 B는 0이다. 요 조건을 만족하면 그게 뭐다? S1과 A1이 같아져서 1항부터 규칙성을 가지는 등비수열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 일반항 AN과 SN의 관계는 등차나 등비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등차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등비에서도 쓸 수 있고 일반적인 컨셉에서도 다 쓸 수 있다. 라는 걸 기억하면서 내용 정리를 마무리할게요. 혹시 이건 잠깐만 확인만 할게. 학교에서 혹시 등비수열 합공식 할 때 원리합계 배웠니? 학교 수업도 좀 잘 듣고. 네, 수업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요 뒤에 보면 얘들아 잠깐 넘겨볼래 그러면? 우리 26쪽, 27쪽에 보면 이게 예를 들어서 교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원리합계 내용을 배우는 곳도 있고 안 배우는 곳도 있고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있고 안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계셔서 어찌되었든 선생님은 그냥 다 수록은 해놓았거든. 그래서 학교에서 진도 나가는 형태를 보고 만약에 문제풀이를 하거나 공부를 했다. 그럼 내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고 아니면 넘어갈게요. 알겠죠? 이렇게 하면 일단 등차 등비에 대한 컨셉은 다 끝났고 이제 문제풀이하고 다음 개념은 이제 시그마 합의 기호 넘어가도록 할게요. 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